안녕하세요. 랄라하의 사연방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사연을 적어 내리는 오늘도 제겐 더도 없이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다름 아닌 남편과 법적으로 완전히 갈라서게 된 이혼 기념일이기 때문이에요. 이혼이라는 말은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왜 이혼을 결심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소방관이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빠는 훌륭한 소방관이야 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아버지를 무척 존경했습니다. 하루는 유치원에서 직업체험으로 소방서 견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제 친구들을 맞이해 주시고 한 명 한 명씩 소방차에 태워주셨는데 나이를 먹은 지금까지도 그날의 행복한 기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네요. 자랑스럽고 따뜻한 아버지 덕분에 전 몹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건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옥불과 다를 게 없는 무시무시한 화마를 헤치고 들어가 생명을 구해내는 일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특히 아버지께서는 투철한 사명감을 인정받아 표창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받으셨고 각종 언론사 인터뷰도 십수번은 하신 건 물론이거니와 대학 강연까지 가실 정도로 인정받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교를 갓 졸업할 때쯤 저희 아버지께 한 가지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진압 중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사람을 구하다 붕괴된 건물에 그만 다리가 깔리게 되어버리고 만 것인데요. 천만다행으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다리 한쪽을 완전히 절단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후로 저희 아버지 명예퇴직하시고 지금껏 쭉 한쪽 다리로만 살아오셨죠. 하루아침에 다리 한쪽을 영영 잃게 되었으니 그 상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셨을 테지만 저희 아버지는 좌절보다는 오히려 극복을 선택하셨습니다. 두 쪽 다리가 다 있으면 다 있는 대로, 한쪽만 있으면 한쪽만 있는 대로 잘 살면 된다며 무한 긍정 마인드로 가족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셨어요. 저 또한 그런 아버지의 성격을 빼닮아 쉽게 좌절하지 않고 낙천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물심양면으로 도우며 든든하고 기댈 수 있는 딸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10년간 사귀어온 남자친구가 결혼하자며 제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8년 동안 준비한 변리사 시험에 드디어 합격하게 되었다면서 말이죠. 저는 별다른 고민 없이 그의 프로포즈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별탈 없이 만나온 남자친구였기에 그와의 관계는 잔잔한 수면처럼 편안했고 그러다 보니 결혼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30줄에 들어서니 주변 친구들 모두 하나 둘씩 짝을 이루고 떠나고 있던 터라 마음이 살짝 들뜬 탓도 있었어요. 사실 남자친구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가정 형편이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 수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직장인이었던 제가 전부 다 부담했었습니다. 고시원 비용과 학원비, 식비 등등 해도 월 2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저는 매일 철회를 해가며 돈을 벌어야만 했고 먹는 거, 입는 거 아껴가면서 모은 돈을 모조리 남자친구에게 몰빵했어요. 그간 남자친구 뒷바라지하느라 솔직히 말해서 등골이 휘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고생한 보람을 받게 됐다는 생각에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곧바로 제게 프로포즈한 남자친구가 나름 기특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마치 평강공주가 된 기분이랄까요? 그렇게 저희는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기 위해 호텔을 알아보다가 문득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남자친구는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다리 한쪽이 없다는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었기에 예비 장모님 또한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이 얘기를 꺼내니 뜻밖에도 자기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자기 어머님도 아시지? 우리 아버지 다리 불편하신 거. 아니,
딱히 말 안 했는데?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도 상견례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보고 놀라시면 어떡해. 에이, 그런 걸로 뭘 놀라. 그리고 자기 아버님 사람 구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며. 난 자기 아버님 진심으로 존경해. 분명 우리 엄마도 자기 아버님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거야. 그래도 걱정돼서 그래. 상견례 전까지 아직 시간 있으니까 자기가 어머님께 꼭 미리 말씀드려. 알겠지? 알겠어. 내가 잘 이야기할게. 걱정 마.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저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약속한 사이이니 상대방 어른께 저희 집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미리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머님께 잘 말씀드리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며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당일이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전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무척 긴장하셨습니다. 무남 동료인 딸을 시집 보내는 일이 무척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몸 상태 때문에 딸에게 행여라도 피해가 갈까 염려하셨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식된 입장으로서 마음이 결코 편치 못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리며 걱정 말라 다독여드렸어요. 드디어 우리 딸 내일이 상견례 날이네. 엉금엉금 기어다니던 애가 언제 이렇게 다 컸대. 안 그래요, 여보? 그러게 말이야. 우리 은서가 벌써 시집을 간다고 하니 감회가 남다르네. 참, 은서야. 혹시 안사돈 되실 분께서 아빠 다친 거 알고 계시냐? 그럼 당연하지. 남자친구가 어머님께 잘 이야기해 놓는다고 했어.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혹시 안사돈께서 안 좋게 여기실까 걱정되네. 아빠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내 남자친구가 아빠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했는걸. 분명 어머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야, 우리 사이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이 양반 성격 급하긴 벌써부터 사이야? 지금부터 사이라고 불러 버릇해야 하지 않겠어? 저희 가족은 기쁜 마음으로 상견례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인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몹시도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걱정 말라던 남자친구의 말과 달리 상견례 당일 시어머님이 제 아버지를 보자마자 인상을 팍 구기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놀란 게 아니라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면서 저희 아버지의 다리를 바라보시더군요. 물론 저희 아버지의 의족을 착용하셔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죠. 아니, 이 사돈어른 다리를 왜 이렇게 절어요? 어디 불편하신가? 아이고, 이 사부인께서 많이 놀라셨나 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다리가 살짝 불편합니다. 다리가 불편해요? 아니 어쩌다가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자 그제야 남자친구가 아차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급하게 시어머님을 붙잡고 저희 아버지 상태에 대해 부랴부랴 설명을 하는데 그 후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말 안 했나? 사실 은서 아버님 다리 한쪽이 없으셔. 뭐? 다리가 없어? 아니, 다리 없는데 살 수가 있단 말이야? 이제 보다시피 살짝 불편하긴 하지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부인. 아유, 징그러워. 다리 한쪽이 없으면 없다고 미리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사기 결혼 아닙니까? 이보세요. 사기 결혼이라뇨.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 면전에 두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여보, 난 괜찮아.
좋은 날 얼굴 붉히지 맙시다 우리. 참나. 놀라서 말이 좀 험하게 나올 수도 있지 뭘 그래요. 아휴, 에그머니나. 아휴, 아직도 심장이 다 벌렁거리네. 엄마도 그만해. 남자친구는 급하게 어머님을 만류하기 시작했지만 얼어붙은 분위기는 쉬 정돈이 되질 않았습니다. 저 역시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와 어머님 모두에게 너무 실망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상견례는 엉망진창으로 끝나버리고 말았고 저는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우리 아빠 몸 불편하시니까 어머님께 미리 말씀드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가 있냐고? 미안해 자기야. 내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알잖아. 변리사 시험 합격하고 연수원 생활하느라 눈코 뜰 수 없이 바쁜 거. 엄마한테 미리 말 못한 건 진짜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어머님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하실 수가 있어. 우리 아빠가 사람 구하다가 그렇게 된 거 자기도 잘 알잖아. 그야 나도 알지. 아주 정말 미안해 자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좀 직설적이라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아마 너무 놀라서 평소보다 말이 세게 나온 것 같아. 나도 미안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나한테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나 이렇게 우리 아빠 무시한 집안이랑은 결혼 못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뭐? 이제 와서 파혼하자는 거야? 오늘 일이 너무 충격적이라 솔직히 앞으로 당신 어머님 볼 자신이 없어. 우리 아버지한테 함부로 말씀하신 거 떠올리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자기야, 우리가 몇 년을 만났는데 이런 일로 파혼을 얘기해. 일단 자기 마음 잘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그럼 됐지? 됐어.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당분간 시간 좀 가져 우리. 남자친구에게 시간을 갖자고 말한 뒤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더군요. 어머님께선 모멸감으로 치를 떠셨고 아버지 얼굴에도 짙은 우울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변리사 사이면 다야?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은서,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엄마, 아빠 다들 미안해. 왜 그렇게 성을 내고 그래 당신은. 은서야,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행여나 괜한 맘 먹지 마라. 알겠니? 아니야 아빠. 나 남자친구한테 결혼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뭐야? 어쩌자고 그렇게 섣부른 말을 해. 사부인이 너무 놀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악의적으로 하신 말은 아닐 게다. 하지만 내가 경수 씨한테 누누이 강조했는걸. 우리 아빠 몸 불편하니까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리라고. 근데 이 중요한 문제를 완전히 까먹어버린 거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아빠. 그야 연수원 생활하느라 정신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안 되긴 뭐가 안 돼. 아빠는 속 안 상해? 아빠는 오히려 딸 결혼이 나 때문에 들어주게 되면 그게 더 속상할 것 같은데. 에휴, 걱정 마. 은서야,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절대 마음 쓸 거 없어. 아빠, 내가 다 미안해. 아이고, 갑자기 울긴 또 왜 울어? 아빠 괜찮다니까 그러네 참. 그날 저는 아버지의 투박한 손을 붙잡고 한참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저희 아버지가 다리가 없다는 이유로 멸시받은 것도 서러운데 정작 본인은 딸 걱정만 하시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니 제게 그러더군요. 시어머님께서 저와 우리 아버지께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서 말이죠. 아이고 사돈어른, 지난번엔 제가 미안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장애인을 코앞에서 본 적이 처음이라 많이 놀라서 그랬습니다. 모쪼록 어른 이해를 부탁드려요. 아유,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니 이제 다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언행에 주의해 주세요, 사부인. 듣는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앞으로는 주의할게요. 예, 은서야. 내가 이렇게 직접 사과까지 했으니 이제 우리 경수랑 파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꾸나. 알겠니? 네? 그게요. 은서야, 뭐해? 얼른 답하지 않고. 아빠 정말 괜찮다니까. 알겠어, 아빠. 조용히 봐. 어머님, 직접 찾아와 사과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정수 씨랑은 잘 화해할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아휴, 아침부터 진을 쏙 뺐네. 아휴, 그럼 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전 이만 가보도록 하죠. 사돈어른께선 배웅하실 거 없습니다. 다리도 불편하신데 앉아 계세요. 예, 사부인. 그럼 살펴가십시오. 그렇게 시어머님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빠르게 사과를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사과도 받았으니 행여나 남자친구와 파혼할 생각일랑 꿈에도 꾸지 말라고 하셨죠. 남자친구도 그날 저녁 커다란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장인어른,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일은 저도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에헤이, 자네까지 왜 이러는가. 아까 사부인 다녀가셨으니 난 괜찮네. 아닙니다. 제가 처신을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은서에게도 상처 입힌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정중하게 저희 아버지께 사과를 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그제야 제 마음이 서서히 풀리더군요. 그래도 10년 가까이 만난 남자인데 이렇게 무자르듯 헤어지는 건 아니다 싶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께서 자신 때문에 결혼이 엎어질까봐 매우 노심초사해 하셨고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의 사과를 받아주었고 바로 다음 해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어여쁜 꽃들이 펼쳐진 버진로드를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을 때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새 신부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울컥할 정도예요. 그 후로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다행히 3년간 시어머님과는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변리사로 입사하여 승승장구하게 되었죠. 딱 하나 아쉬운 점은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이가 안 생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며 잔소리 정도만 해대던 시어머님께서도 차차 간섭을 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이거 잘 다려 먹어라. 이게 뭐예요, 어머님? 뭐긴 뭐야. 애 들어서게 해준다는 보약이다. 아침 저녁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알겠냐?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이것도 받아라. 이건 부적 아니에요? 용하다는 무당한테 받아온 거니까 부부관계할 때 베개 밑에 넣어놓거라. 네? 부부관계요? 얘는 하늘을 봐야 별을 딸 거 아니야. 그나저나 너네 제대로 하긴 하는 거야? 그럼요, 어머님. 그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 마세요.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애가 안 들어서니 걱정 안 하게 생겼니?
좋은 말 할 때 내 말 들어라. 베개 밑에 이 부적을 넣어두고 돌아오는 토요일 밤 9시 정각에 내 아들의 씨를 받아야 한다. 1분이라도 이르거나 늦어서는 절대 안 돼. 아, 제가 무슨 씨바지도 아니. 일단 알겠어요, 어머님. 부부관계니 남편의 씨를 받아야 한다느니 어머님의 노골적인 표현이 너무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같아선 부적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괜히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 말을 고분고분 따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어머님의 간섭은 더욱 심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이번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시댁으로 함께 와라. 이번 주말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부적까지 받아왔는데 애가 안 들어서잖아. 너 그 부적이 얼마짜린 줄 알아? 어머님, 안 그래도 저희 며칠 전에 난임센터 다녀왔어요. 애기 갖기 위해 최선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끄럽다. 병원은 다 상술인 거 모르니? 군소리 말고 주말에 오도록 해. 내가 니들 똑바로 관계하는지 안 하는지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볼 테니까. 네? 지켜보신다뇨? 토요일 밤 9시 정각에 맞춰서 씨를 받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내가 방 밖에서 시간 체크해 줄 테니 그런 줄 알아라. 하다 자식 내외의 성관계까지 관여하려고 드니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어머님의 기행을 말려달라고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 어머님께서 오래. 그래? 올만에 엄마 밥 먹고 좋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그동안 말 안 했는데 당신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부적 아니야? 당신 무당 만나고 왔어? 무당은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 만나고 오셨어. 이 부적을 베개 밑에 넣어두고 당신이랑 부부 관계를 해야 한다고 어찌나 신신당부하시던지. 뭐라고? 우리 엄마 귀엽네. 못 말린다 진짜. 당신 지금 이게 웃겨? 난 심각하단 말이야. 어머님이 또 뭘 하셨는지 알아? 토요일 밤 9시에 자기 씨를 받아야 애가 들어선다고. 이번 주말에 자기가 지켜보는 앞에서 당신이랑 관계 맺으래. 이게 말이 되냐고. 아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엄마도 손주 빨리 보고 싶으셔서 그런 거겠지. 당신은 매번 이런 식이야. 항상 나만 심각하고 나만 이해심 부족한 며느리지? 또 왜 그래.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어머니 소원 들어드리자. 그렇게 했는데도 애 안 생기면 엄마도 단념하시겠지. 몰라 진짜. 저는 마치 실험용 쥐가 된 기분이 들었지만 이번 한 번만 어머님의 소원을 들어드리자는 남편의 말에 설득당해 결국 함께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님의 바람대로 그놈의 빌어먹을 토요일 밤 9시에 남편과 합을 완벽하게 맞추었고요. 관계를 마치고 침대 위에 멍하니 누워있는데 방 밖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애미야, 아랫도리에 힘을 꽉 주고 자거라. 내일 아침까지 우리 아드씨를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알겠지? 그때 그 목소리가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저는 그날 밤새 한잠도 제대로 자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다음부터 또 이런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신다면 시어머니고 뭐고 대차게 거절하겠다고 말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또다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제게 물으셨죠. 혜미야, 임신 테스트기 확인해 봤니? 어머님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저 오늘 아침에 생리 시작했어요. 뭐야? 아휴, 개는 새끼라도 잘 베지. 너는 어쩜 개만도 못하니?
아휴, 속 터져. 네? 개만도 못하다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세요? 너 우리 아들 4대 독자인 거 몰라? 애미, 네 아빠가 장애인이라 혹시 너도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어머님. 그리고 저희 아버지 후천적으로 다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 구하다 다치신 거라고요. 후천적이든 뭐든 그게 무엇이 중하니? 결국 애미 네 애비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질 않잖아.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후천적으로 사고를 당한 거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어머님은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으셨죠. 그야말로 독불장군이 따로 없었습니다. 물론 손주가 생기지 않아 속상하신 시어머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 면전에 대고 개만도 못한 며느리라뇨. 제가 이런 모욕을 받으려고 결혼했나 자괴감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전 남편이 퇴근하기 무섭게 어머님의 만행을 폭로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중지해 줄 사람은 오로지 남편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개만도 못한 며느리라고 했다고? 아이, 설마. 진짜라니까? 진짜 나한테 애도 못 낳는다고 개만도 못한 며느리랬어. 설마 내가 이런 거로 거짓말하겠어? 잠시만.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뭐? 전화로 물어본... 됐어. 내가 당신한테 일러바친 꼴밖에 더 돼? 그래도 확인할 건 확인해야지. 당신은 잠자코 있어. 저보고 잠자코 있으라던 남편은 기어코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물어보더군요.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아유, 그래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이 시간에 웬 전화냐? 무슨 일 있니? 엄마, 은서한테 정말 개만도 못한 며느리라고 그랬어? 어머머, 아니 얘는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설마 며느리한테 그런 심한 말을 했겠니? 정말 그런 말 안 했어? 애미가 그러냐? 걔 좀 당장 바꿔다오. 아니야. 오해가 있었나 보네. 이만 끊어. 어머님이 뭐래? 우리 엄마는 아니라는데? 그런 말 한 적 없대. 뭐? 내가 똑똑히 들었다니까 그러네. 그냥 좀 넘어가. 우리 엄마가 감정 격해져서 투정 좀 부린 거 가지고 뭘 그래.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어머님은 자긴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시치미를 뚝대기 시작했고, 남편은 도리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다며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네, 저만 미친년이 되어버린 거죠.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만 같은 와중 어머님께선 남편이 출근하기 무섭게 아침 대바람부터 저희 집에 쳐들어오셨습니다. 그러곤 삿대질하며 저에게 윽박을 지르셨죠. 혜미,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치사하고 영악하기 짝이 없구나. 그걸 못 참고 남편한테 쪼르르르 일러 바쳐? 장애인 자식이라 그런가? 아주 패어먹은 게 없니? 어머님,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저도 사람이라 상처받는다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비록 지금은 몸이 불편하시지만 자랑스러운 소방관이셨어요. 사람 구하다 그렇게 된 거고, 전 그 누구보다 저희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훌륭하신 분이라 생각해요. 소방관이든 경찰관이든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장애인 딸을 며느리로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지. 에휴, 참만 말고 넌 빨리 애 낳을 생각이나 해. 어머님의 폭언 수위는 갈수록 선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휴대폰으로 몰래 어머님의 목소리를 녹음했어요. 증거를 남겨둔 것이죠. 저는 곧바로 녹음한 내용을 남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들려오는 어머니의 폭언을 듣고 나서야 남편이 제법 심각한 얼굴을 하더군요. 하지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저에게 모든 걸 이해하라고 말했죠.
그냥 자기가 이해해. 우리 엄마 원래 흥분하면 막말하고 그래. 알잖아. 어? 어머니도 본심은 그게 아니실 거야. 이걸 이해하라고? 틈만 나면 우리 아버지 장애인이라고 멸시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야? 알겠어.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자기가 대신 사과하면 끝날 일이야 이게? 그럼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엄마 데리고 와서 당신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대화가 삐딱선을 타?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몰라. 피곤하니까 다음에 얘기해.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제가 조금이라도 어머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저와 제 어머님 사이의 갈등을 중지하기는커녕 남일인 것처럼 지켜보기만 했죠. 그 사이 저를 향한 어머님의 멸시는 더욱 포악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들 먹일 반찬을 좀 가지고 가라는 말씀에 시댁에 들렸는데 제가 현관에 발을 들이기 무섭게 어머님께서 분무기를 들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 너 스톱. 거기 서 있어라. 네? 갑자기 왜요? 순식간에 얼굴에 차가운 액체가 닿더니 이내 온 얼굴이 화끈화끈 쓰라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알코올 소독제를 냅다 뿌린 것이었습니다. 아휴, 됐다. 이제 들어와라. 방금 뭘 뿌리신 거예요? 장애인 유전병 옮을까봐 소독부터 했다. 왜? 뭐 잘못됐니? 네? 장애인 유전병이요? 어머님,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깜짝이야. 이게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파락파락 대들어?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어떻게 며느리 얼굴에 알코올을 뿌릴 수가 있으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 2번 다신 어머님 얼굴 안 볼 겁니다. 뭐? 이것이 진짜 미쳤나?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한테 하극상이나 당하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던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비록 화가 머리 끝까지 나긴 했어도 막상 어머님이 눈앞에서 쓰러지시니 저 역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히 119를 불러 어머님을 응급실로 모셨는데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편은 자초지종을 듣더니 길길이 날뛰더군요. 내가 우리 엄마 말은 그냥 흘려들으라고 했잖아. 어르신 말 하나 그렇게 이해를 못해줘서 따박따박 대들고 기어코 우리 엄마를 쓰러지게 만들어. 당신은 왜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 당신 진짜 안 되겠다. 나 당분간 엄마 집에서 지낼 거야. 우리 시간 좀 가지자. 뭐? 당신까지 정말 1억이야? 내가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뻔히 알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내뱉은 폭언에 비하면 내가 한 말은 3발의 피야. 맨날 임신 못한다고 뭐라 하시고 장애인 딸이라면서 울 아버지 들먹이시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그러게 빨리 임신하면 이런 일도 없잖아. 솔직히 너 연애할 때부터 맨날 찬 음식 먹고 맨바닥에 자주 앉고 그러더니 하다 이제 날 불임으로 모는 거야? 합리적 의심이지. 저는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남편은 절대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니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한다고 하면 그 누구보다 슬퍼하실 저희 아버지의 얼굴이 선했기 때문이죠. 당분간 어머님 댁에서 지내겠다는 남편은 그 이후로 연락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에게 잘 지내느냐는 안부 하나 묻질 않더라고요. 정말 서운하기도 하고 제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매일 밤을 울면서 지새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전에 남편과 함께 갔던 난임센터에서 급하게 방문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것이죠. 맨 처음 난임센터에 갔을 때 저와 남편 모두 불임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되질 않아 결국 저 혼자서 난임센터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절 보자마자 대뜸 심각한 표정을 짓는 의사 선생님을 보니 무언가 좋지 못한 예감이 들더군요. 너무 상심하지 말고 들으세요, 환자분. 네, 마음의 준비는 진즉했어요. 말씀하세요. 혹시 제가 정말 불임인가요? 아니요, 아내분께선 건강하세요. 다만 남편분 정액을 검사한 결과 정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정자가 보이지 않는다니. 소위 말해 무정자증이라고 하죠. 네? 제 남편이 무정자증이라고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말에 저는 미친년처럼 깔깔깔 웃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통쾌하던지 그때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애를 가지지 못한 이유는 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남편 놈이 씨 없는 수박이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마음고생한 것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나오면서 전 한 가지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죠. 그나마 아이가 없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마마보이 남편 놈이 무정자증이라는 게 어쩌면 신의 선물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또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전 아버지를 꼭 껴안고 지금껏 제가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당한 서류, 남편의 방관자적 태도 등등 전부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아이고, 내 딸이 그런 취급 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 아비가 잘못했어. 아빠, 나 지금이라도 남편이랑 이혼하고 엄마랑 아빠랑 그냥 둘이서 살래. 나 그래도 돼? 그야 당연하지. 아무 걱정 말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라. 아빠, 그리고 경수 그 새끼 알고 보니 무정자증이었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임신 안 되는 몸인 줄 알고 얼마나 마음고생했다고. 아휴, 가엾은 내 딸아. 그간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니. 제 이야기를 들은 저희 아버지 역시 꺼이꺼이 우셨습니다. 다음날 저는 집에 있던 물건들을 모두 정리하고 친정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제야 제 집에 온 것 마냥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곧장 남편 새끼에게 이혼 서류를 날려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부모님 곁에서 살면서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의 다리가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절 업어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업을 차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람이 매번 불행한 일만 겪지는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착하게 사셔서 그런지 목이 넝굴채 굴러들어오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원래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던 그런 땅인데 최근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재개발된 것이죠. 아버지께서 하루아침에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경사였어요. 저희 가족은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꽃길만 걸은 일만 남았다며 행복하게 살자 다짐했죠. 한편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갑자기 시어머님과 남편이 저희 아버지 칠순잔치 때 쳐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황당해서 저 뻔뻔스러운 모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얘는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니? 사돈어른 축하해 주려고 왔지.
아이고, 사돈 칠순 축하드립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그래도 꽤 오래 사셨네요. 그래 자기야, 장인어른 칠순잔치에 사이가 빠지면 되나? 아버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땅 부자 되셨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아유 이제 제가 다 기쁘네요. 장인어른은 개뿔. 당신 내가 보낸 이혼 서류 못 받았나 봐? 그거 당근 받았지. 근데 이혼 못 해주겠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혼을 해? 내가 바람을 피웠어 뭐랬어? 그래, 이혼 서류 받고 기가 막히더구나. 솔직히 잘못은 애미 너한테 있지. 참나 기가 막혀서.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세요? 애 못 낳는 거 조선시대로 따지면 칠거지약 중 하나라는 거 모르냐? 그리고 장애는 유전이라는 말도 있는데, 혹시라도 애 가졌다가 장애하면 우리 아들만 고생할 게 뻔하잖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유 시끄러. 하지만 내가 시어머니로서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준 마임이야. 다시 짐 싸서 집으로 들어오거라. 그래 여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멋대로 집 나간 거랑 이혼 서류 보낸 거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힘 빼지 말고 얼른 들어와. 아버님도 은서 좀 잘 설득해 주세요. 하나뿐인 딸인데 이혼녀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 미친 것들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에휴, 이 악기만도 못한 것들. 에휴.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만 보던 저희 아버지께서 굵은 소금을 가지고 와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에 시원하게 팍팍 뿌리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사탄을 물리치는 늠름한 사제처럼 말이죠. 사돈, 지금 경고없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장인어른 갑자기 왜 이러세요? 눈에 소금 들어가서 따가워요. 시끄럽다. 이 사탄 같은 것들. 썩 꺼지지 못해? 이를 지켜보던 저도 부랴부랴 소금을 한 움큼 쥐고 시모의 면상에 찰지게 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칠순잔치를 진행하던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남편 놈의 비밀을 만천하에 공개했죠. 마이크 테스트. 모두 잘 들리시죠? 저희 아버지 칠순잔치 오신 많은 분들께 한 가지 놀라운 진실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저한테 불임 아니냐며 의심하던 제 남편이 말이죠. 사실 무정자증이랍니다. 씨 없는 수박이라고요. 제 말에 칠순잔치 때 모인 하객 모두 수군거리며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어디 씨 없는 수박인 놈 얼굴은 어떻게 생겼나 마치 관찰하려는 듯 말이죠. 에이, 딱 보니까 고자관상이네. 이 코가 넙대대하잖아. 정력이 좋은 남자들은 코가 크다고 그랬어. 망측해라. 지가 고자인 주제 마누라한테 불임이라고 덤탱이 씌웠나 보네. 우와, 저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하여튼 사내구실 못하는 것들이 더 나댄다니까. 저기 저 시어머니는 더욱 가관이야. 애 못 낳는 게 칠거지약이라면서 며느리 타박했다잖아. 알고 보니 지 아들이 씨 없는 수박인 줄도 모르고. 사람이 심보가 참 고약하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남편을 향하기 시작하자 남편 놈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개지더군요. 그러더니 급기야 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는 거야? 당신 미쳤어?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 거짓말 아닌데? 난임센터 의사가 그러더라. 당신 고자라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내 아들이 고자라는 거야? 말도 안 돼. 내가 고자라니. 저는 절규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을 향해 다시 한번 소금을 시원하게 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다 대고 쩌렁쩌렁하게 외쳤죠. 아줌마! 어떤 여자가 무정자증인 남자랑 결혼하겠어요? 저니까 불쌍해서 저 마마보이 새끼랑 결혼해준 거죠? 그런데 이걸 어쩌나? 나한테도 버림받게 생겼네? 자기야, 잠시만 우리 대화로 풀자, 응? 아이고 아가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 못난 아들 부디 이번 한 번만 좀 건사해 주렴. 아 뭐래. 하여튼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에휴, 그냥 엄마랑 아들 둘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사세요.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부인, 이제 사부인도 아니죠.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딜 무정자증인 아들을 우리 집 귀한 딸내미한테 들이밉니까? 에휴. 그러게 인과응보죠. 애초에 내 남편 장애인이라고 무시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나저나 아들분께서 무정자증이라니 참 안 됐네요. 헉? 설마 성기능 불구는 아니죠? 엄마, 아빠, 저 사람도 아닌 것들이랑은 상종하지 마세요. 남의 집 귀한 장치 망치지 말고 이만 나가주세요. 그렇게 시어머님과 남편은 온몸에 소금을 뒤집어 쓴 채로 잔치장을 도망치듯이 빠져나갔습니다. 꽁무니 빠져라 도망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어찌나 처량해 보이는지 사진으로 찍어 두고두고 감상하고 싶은 심정이었다니까요. 아무튼 탈만했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세요? 정말이지 통쾌한 복수극이 따로 없지 않나요? 그 뒤로 남편은 끝까지 이혼해주지 않겠다며 바락바락 우기는 바람에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나긴 싸움이 되겠지만 승소할 거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일전에 시어머님이 제게 했던 폭언을 녹음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해당 자료가 유리하게 적용되어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별 무리 없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정신적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죠. 이제는 완전히 자유가 되어버린 저는 이혼 기념일을 완벽히 즐기고 있답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 이혼 기념일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파티를 열 예정이에요. 올 연말에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크루즈 여행을 떠납니다. 인생을 즐기며 산다는 게 이런 건가 싶네요. 우리 랄라하의 사연방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올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전부 이루시길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와,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정말 통쾌한 이야기에 박수가 절로 쳐지는 사연이네요. 못된 시어머니와 마마보이 남편에게 소금을 뿌리는 장면은 다시 생각해도 온몸에 솜털이 삐쭉 곤두설 정도로 사이다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